정말 뭐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입니다. 자,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운영자, 진짜 N번방을 가장 먼저 개설해서 운영한 자, 지금 나오고 있죠. 갓갓 문형욱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 앞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는데, 자, 1심 선고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징역 34년입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했고요.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선고가 나왔는데 12가지 혐의가 있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등의 여러 가지 법률들을 전부 위반해서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형법상 유기징역이 최대 50년까지 내려질 수 있지만 일단 3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12개 혐의를 뭐 줄줄이 다 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 이 기자, 어떤 유형의 죄를 저질렀나요? 네, 방금 양 앵커도 잘 설명해줬지만 이 갓갓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입니다. 이 N번방이라는 게 이름이 N번방이 아닙니다. 1번방, 2번방, 3번방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이어져 갖고 그걸 통칭해서 N번방이라고 하는 건데 앞서서 1심 선고를 받았던 조주빈이 만든 이 박사방이 N번방을 따라해서 만든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형욱 같은 경우에는 12가지 혐의,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데 일단 2017년부터 1000여 차례에 걸쳐서 아동 청소년 피해자 20여 명에게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거를 전송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해 청소년 부모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을 하기도 했고요. 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체, 피해자의 신체에 스스로 특정 문구를 이렇게 새기도록 강요한 혐의 등 총 12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성착취 영상을 피해자에게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에 이걸 보내라고 했다. 자, 그 피해자들이 그 영상을 촬영하면서 자기가 자신의 이런 모습을 촬영하면서 느꼈을 그 자괴감, 그리고 또 그걸 갓갓 문형욱에게 보내면서 느꼈을 그 공포감. 자, 법원이 징역 34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거는 형량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는데. 조주빈이 일단 첫 번째 징역 40년이 나왔죠. 이후에 5년이 추가된 45년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네. 그러니까 문형욱에게는 지금 34년이 선고됐단 말이죠. 근데 조금만 시계를 앞으로 돌려서 좀 과거의 범죄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직접적인 성폭행을 제외하고 음란물을 제작하고 만들어서 유포한 거 그렇게 중하게 처벌된 거 많이 못 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징역 34년 어떤 분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부족한 건 아니냐 하겠습니다만 법원에서는 정말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해서 선고를 한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그다음에 이 피해자는 영구히 피해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번 유포된 영상은 완벽하게 모든 걸 차단하기도 불가능하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거고 인격살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저는 뭐 40년이냐 45년이냐 34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도 이제 이런 범죄를 굉장히 중하게 이제 보고 있다라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형량 34년 형량도 그렇게 뭐 부족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예, 뭐 물론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그래도 조금 너무 약하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데, 아무튼 교수님, 앞서 뭐 말씀드렸다시피 N번방 최초 개설자란 말이죠, 이자가.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또 따라해서 또 뭐가 생기고 지금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박사방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원칙적으로는 원전이 N번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N번방 같은 경우는 2019년 그 2월 달에 갓갓이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해가지고 N번방이 창설됐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죠. 그 사실 이제 잡히기는 조주빈이가 먼저 잡혔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문형욱의 IP 주소를 갖다 특정을 해서 수사망을 좁히다가 바로 24살 대학생인 지금 그 문형욱이가 검거가 됐는데, 실제 이제 그 조주빈이가 그 N번방에서 피해자들에게 굴욕적인 행동을 하도록 지시를 한 거는 이 N번방하고의 어떤 그 경쟁 심리 때문에 더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경찰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이 박사방보다는 N번방이 더 수법적으로는 악랄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N번방들에게 입장하려고 하는 이 회원들에게는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 그 많은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갖다가 바로 이 핀번호를 입장료로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N번방이라고 하는 것이 돈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그 가까시 얘기하는 그 박사방이 돈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가까시 하는 이 N번방 같은 경우는 돈이 목적이 아니고 그야말로 이 게임처럼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음란물을 갖다 운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문영욱이가 뭐라고 이제 나는 절대 경찰에게 안 잡힌다라고 자신을 한 이유가 나는 IP 그 주소 또 아이디 이것들 다 지금 다 가짜로 쓰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그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현금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나는 못 잡는다 이렇게 장담을 해왔는데 결국 적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지만 여기서 또 정말 화가 나는 현실이 있습니다. 주범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또 감옥에 안 간 뭐 그런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위원회, 그러니까 처음 이 성착취물 문제를 공론화한 단체들의 모임인데요. 이 모임에서 310건의 판결을 전부 분석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했더니 일단 벌금형이 제일 많았습니다. 절반이 넘게 차지했고요. 그 다음이 집행유예였습니다. 40%를 차지했고 두 가지를 합치면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90%입니다. 그 외에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 15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범 빼고는 대부분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지은 죄값에 따라 처벌을 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사실은 이러한 관련 법률들이 계속해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원 판결은 괴리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40%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건데 결국 이래서 그런 걸까요, 이 기자? 계속 비슷한 게 또 지금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 N번방 박사방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이 성착취물이 여전히 유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다른 음성 채팅 서비스 디스코드를 통해서 이런 성착취물이 계속 유통되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손쉽게 새로운 채널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수사 당국의 단속을 피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성착취물을 거래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범죄들이 늘어나는데도 가해자 처벌이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적도 어렵고 또 피해자들 대부분이 유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기록물 삭제로 사건이 종료되길 원한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 시민단체에 따르면은 피해자들은 전화번호를 몇 번 바꾸고 심지어 이제 주민번호까지 바꿔가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핸드폰 번호를 바꾼다는 게 얼마나 많은 번거로움을 낳습니까? 근데 자기가 피해자,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본인의 핸드폰 번호를 바꾸면서까지 정말 너무 참 가슴이 아픈 상황인데 교수님 진짜 어떻게 하면 좀 이런 성범죄 좀 확 좀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 극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에 그 현재 퍼져 있는 성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성의식들이 상당히 왜곡돼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N번방이라고 하는 이 괴물을 만들어낸 것은 결국 그 소수의 잘못된 그 성범죄자들의 어떤 책임만으로 우리가 돌릴 수가 없고 이 사회 전체의 어떤 그 책임이 더 크다라고 하는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시민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청소년들에게는 이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 그야말로 자극적인 가십으로 소비가 되면서 학생들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그 이 디지털 플랫폼에서 접하는 폭력들의 대부분이 전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드립이라 그러는데 이 농담을 통해 가지고 언어 성폭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마치 놀이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가해하고 피해라고 하는 그 구분 자체가 상당히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이 청소년들이 앞으로 이런 그 범죄와의 관련성에 있어서 범죄 예비군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일신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